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5일 종합감사의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곽규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종합감사 25일 날 대검찰청을 추가하시겠다는 그런 안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21일에 대검찰청이 감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지금 25일 날 추가를 하시겠다는 게 이게 대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그거에 무혐의 처분한 것 그것 때문에 또 급하게 이렇게 종합감사 일정에 포함을 시키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검찰청은 원래 없었고요.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곳이 원래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하면서 지적 못했던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지적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여기다가 아직 감사를 해보지도 않은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면 이게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감사 때 다른 기관에 대한 필요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빼가지고 민주당에서 대검찰청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다 이런 취지신 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때까지 관례도 없었고 또 대검찰청 국감도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합감사에 갑자기 대검찰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의사 진행에 대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의결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7일 전에 해야 되고요. 의결을 하고 나서 대검찰청 추가 종합 국감 때 출석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됐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때 다시 취소 의결을 하면 되는데요. 그때 다시 의결하면은 7일 규정에 묶여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7일 규정에 해놓고요. 그리고 개인 질의 시간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만약에 대검찰청이 종합국감에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빼앗고 부족하다면 차수 변경해서 하루 더 하는 걸로 그러면 질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고 보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종합국감에 나와서 질의 시간이 부족하면 차수 변경해서 1박 2일로 국정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김승환 간사님 토론해 주세요. 아니 토론은 종결하려면 각 당에 한 명씩은 해야 됩니다. 국회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납득이 다 잘 돼서 토론을 종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건 저희가 이제 그 법무부라든가 대검에 이제 요구한 자료 제출도 아직 안 온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 25일 날 기관 증인으로서 한 번 더 과연 자료 제출이 되었는지 또 저희가 서면 질의하는 것이 잘 되었는지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일반 증인으로 그러니까 언제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낸 채 안 나온 증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나왔다면 저희 국회가 좀 더 단단하게 일반 증인이든 기관 증인이든 이렇게 출석할 수 있는
이런 그 뭐랄까요 그 담보를 갖춰놓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께도 성실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날 기관징계로 채택하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김승원 변호사님 토론에 좀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20년 전부터 국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가 예결위 상설화를 하자. 그리고 국정감사도 상시적으로 하자. 이렇게 의원들이 실제로 여야 막론하고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 이렇게 해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무조건 소위를 열어라. 상임위는 주 몇 회 이상 해라. 이게 지금 법적으로 다 국회법상 돼 있는데 사실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정감사는 국회 입장에서는 피감 기간은 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많이 하는 것은 국회한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례를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감사원도 현장 시찰하고 다시 현장 국감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례는 관례대로 존중받을 부분이 있겠으나 또 관례가 법을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 박준태 의원님, 네, 토론하세요. 자, 대검찰청을 감사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올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 탄핵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한다고 해서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야당 수석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이라서 제가 참 이거는 문제다,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냥 개인 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계엄 주장할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근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검찰총장 탄핵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인지 법사위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전국의 검사들 겁주고 망신 주려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의 상징인물인 검찰총장을 탄핵 추진해서 민주당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탄핵하십시오. 국정감사라는 엄정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호칭도 좀 정제해서 쓰십시오. 저 법사위원 하면서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질의할 때 많이 있죠. 저희도 문제점 얘기합니다. 최소한 어떤 호칭이라도 붙여서 상대 정당에 대한 또 그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합니다. 아니 공식적인 국회 회의에서 맨날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기관의 장들이고 또 그런 호칭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 참고인 이런 호칭을 붙여서 예우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태 의원님 하실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박준태 의원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탄핵 조사 청문회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본회의에서 탄핵해라 이렇게 주장하신 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개인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충분히 하신 걸로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 그때 최초의 탄핵 사례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기가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금 있는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전신 당에서 힘을 합쳐서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인데 검찰총장인들, 서울중앙지검장인들 탄핵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만구의 법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각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총선 때 또 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합시다요. 예. 뭐 그냥 핑퐁처럼 왔다. 그만하시죠. 하세요. 국정감사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되고 내놓은 결과가 이겁니까? 그래도 좀 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습니까? 누구는 작은 거 하나로 다 기소시키고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몇 방 며칠 압수수색하고 공개 소환해서 망신 다 주고 국회 와서 체포영장 날리고 그리고 누구는 주가 조작으로 온 세상이 다 알고 재판 과정에서 통정매매 계좌가 다 나오고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검찰이 무혐의 칩니까? 어떻게 이러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을 열어서 질문하고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차라도 밟아서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까? 아, 예. 박균택 의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고요. 찬성하십니까? 네, 이성윤 의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박균택 의원님의 토론 종결하는 동의가 있었고요. 이성윤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걸로 그냥 하시지. 예.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변경된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심우정 검찰총장 등 11명을 10월 25일 종합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시민보 기자를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해 주세요. 민주당에서는 시민보 기자가 무슨 정가의 보도 같습니다. 모든 청문회 제가 시민보 기자를 한 5번 봤나요? 벌써 이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국감장까지.
뭐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증인으로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뭐 이 시민보 기자가 민주당에서는 구세주의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같은 기자를 그 5번, 6번씩 계속 우리 법사위 뭐 각종 회의에 항상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킵니까? 그러면 적어도 뭐 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해가지고 증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책임 없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또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할애받아서 특히나 위원장님의 아주 하여 같은 배려 속에서 원하는 시간 다 얘기하고 다른 증인들은 충분한 얘기 시간 못 갖고 이런 상황에서 또 불러가지고 이걸 한다. 난 신부 기자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런 분을 불러서 계속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거 저는 이거 반대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여기 계시는 중에 거의 한 대여섯 시간 있으면 마지막 중요한 때 한 몇 번 질문에 답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상대로 여기 나와 계신 서울 검사장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충분하게 질문하시고 준비도 많이 되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참고인까지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께서 좀 아까도 오전에도 송석준 의원님이 부적절한 표현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하셨거든요. 시민보 기자는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가장 먼저 취재하고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린 그 가장 전문적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저희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의제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법 통과됐으면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인으로 불러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오늘 어제 또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불기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또 관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유상범 위원께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기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저는 참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부를 때 최대한 존중을 해서 저희가 여기 국회에 오셔가지고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보 기자에 대해서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시민보 기자가 그동안 취재한 자료들에 기반해서 그 불기소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그것을 증언해줄 가장 적합한 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참고인으로 그리고 이 참고인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시민보 기자가 자기가 주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다만 전문가로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고인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그 의견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원 간사님 토론해 주세요. 저는 토론과 의사진행 발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 혈세인 특활비가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또 들여다봤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던 기자가 6만여 장의 특활비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고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쓰여졌으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근데 6만 장 어느 곳에도 특활비 명분대로 근거대로 쓰여진 게 없더라. 그게 저는 국민들께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자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그 한 주제에 집중해서 탐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시민보 기자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본인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탐사를 하고 취재를 했던 기자이고 또 아마 법정에 가서도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도 다 알고 보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알 권리 차원에서 시민보 기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저희 주질의를 7분 플러스 1분 위원장님이 해주시는데 혹시 원하는 의원님이 있으면 저는 뭐 원하지만 여기서 주질의는 안 하고 증인 신문할 때 예전처럼 한꺼번에 시간을 네, 쓸 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증인들이나 참고인들도 빨리 와서 증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네. 것이 저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그 토론 겸 의사진행 발언인데 의사진행 발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공지는 안 했는데요. 주질의 때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질의를 하지 않고 증인 참고인이 출석했을 때 보충질의 때 같이 합쳐서 하겠다. 그러면 7 플러스 1분 그러면 8분에다가 5분 또 5 플러스 1분 하면 6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8 플러스 6이면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예, 그렇게 그거는 시간을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미리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증인과 참고인이 먼 거리에서 국회까지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뭐 특별한 대접을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국회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적인 느낌상 증인과 참고인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도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이것이 느낌이 확 다른 것처럼 국회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난 증인하겠다 그러면 증인도 하는데 참고인으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 박영수 특검에서 많은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은 검사들도 받지 않습니까? 시민보 기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 5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취재를 한 기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보다는 참고인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배수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제가 신상 발언 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균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는 저희들은 다 자연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또 의혹에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가 발언하는 내용에는 저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기획본부장이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당신들이 댄스에서 거기 명확하게 257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이재명의 현금 인출기 코나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의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그런 얘기였고 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본인의 그 발언 시간에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참고인 시민보를 이제 추가로 소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비교적 이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 참고인 그 소환 부분도 조금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 연어 짜장면 먹고 회유를 당해서 이 진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그 설주한 변호사와 이한희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그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설주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 두 분을 같이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우리가 공평하게 제대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편파적으로 이 한 당에 좀 불리한 부분은 소환을 안 하고
또 한쪽에 원하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또 참고인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지금 5번입니다. 전 이거는 굉장히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께서 그 저희들 설주한 그리고 이한이 이 두 분도 좀 증인으로 같이 그 소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잘 들었고요.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기 가수는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니까요. 자, 의원님들, 자, 시민보 기자는 누가 뭐래도 5년간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해서 심층 취재한 전문 기자입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 시민보 기자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수사한 검사들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김영민 의원님의 토론 동결 동의가 김영민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태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국회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동어반복 계속하고 있잖아요. 조항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서 것으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시 국정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